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50분입니다. 3월 17일, 18일, 19일쯤에 주식시장 저점이 현재 나온 상황이고, 그때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수는 한 20에서 30%, 미국이건 한국이건 한 20에서 3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평상시에도 이 주식시장은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오른다, 내린다, 빨리 오른다, 빨리 내린다. 뭐 하여튼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다양한 의견들의 충돌이 더욱더 극심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변동성도 심하고 또 아직 뭐 이슈도 진행 중이고 뭐 하여튼 이슈도 진행 중이고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이런 V자형 반등이 된다 안 된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뭐 오른다 내린다를 주장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앞으로 반등한다 아니면 앞으로 더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양쪽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보자 이겁니다. 다 들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어떤 놈이 더 타당한가, 어떤 놈이 더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은가, 나는 어떤 의견이 더 좋나를 판단하셔서 이제 본인이 확률 높은 안을 갖고 가시라는 거죠. 어쨌든 투자는 그 남의 얘기 듣더라도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좀 도움을 결정에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싶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부터 간단하게, 이건 저번 주에도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전염병이 나서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오니까 수요가 급감해서 그로 인해서 기름값이 떨어지고, 이건 사실 좀 부수적인 건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오니까 경제에 타격이 가서 기업이나 은행의 연쇄부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했다. 요게 현재 상황의 가장 잘 된 설명이죠, 그죠? 이보다 간단한 설명 없죠.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급감이 어떤 원인이지 않습니까? 수요 급감을 해결해야 돼요. 사람들을 다시 집 밖으로 내보내서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려면 백신이 필요하겠죠. 또 부수적인 걸로 뭐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이나 뭐 경제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신흥국들, 특히 유가의 그 등락에 의존하는 그런 신흥국들, 베네수엘라, 뭐 하여튼 이런 그러한 국가들의 부도 위험을 줄여야지 또 이런 위기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연방준비제도에서 어제였나 이틀 전이었나 정크본드 매입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부도 위험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뭐 달러 스왑 이런 것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이런 건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수요 살리기, 이게 핵심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별로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겠죠. 똑같은 이슈를 놓고도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보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일단 전염병 자체는 현재 지속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급감한 수요가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고, 이게 언제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긴 합니다. 물론 그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한번 팍 침체했다가 여기서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수요가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도 이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까지는 수요 회복이 좀 멀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어설픈 치료제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시장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확실한 거, 진짜 싸고 부작용이 없고 이러한 그런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집 밖에 돌아다니려면 솔직히 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7월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전염병 자체 이슈가 현재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을 한 번에 깨려면 사실 한마디면 되긴 되죠. 모든 게 주가에 선반영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주식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어, 이거 한마디면 사실 끝나요. 주식이라는 게 모든 것을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주식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런 수요 급감이나 뭐 전염병 이슈가 사실 지금 주식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하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를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 사실 전염병이 진행 중이건 말건 이 논리는 한 번에 박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참고로 그 1분기, 2분기는 어쨌든 보니까 침체예요.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고 2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예요. 근데 3분기에는 이렇게 V자형으로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꼬라지로 봐서는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염병 자체 이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어떤 얘기를 할 만한 주제라면 부양책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양책. 요즘 뭐 부양책이라면은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이 부양책이죠. 사실 요즘에 부양책이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진짜 칭찬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잘했어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부양책이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비유적인 표현을 들자면요. 저번 주에도 썼던 표현이긴 한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런 때는 심장이 갑자기 마비됐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심장이 마비돼서 사람들이 쓰러졌다. 요게 이제 2008년을 설명하는 얘기라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대기업, 심장에 해당하죠. 은행이나 대기업은 멀쩡해요. 심장 멀쩡한데 재채기를 한번 했을 뿐이야. 근데 갑자기 정부하고 중앙은행에서 야 저거 자빠지는 거 아니냐, 저거 방금 전에 재채기 했는데 이러면서 와가지고 심장 멎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심장에다가 뭐 아드레날린 놓고 빨리 닌겔 갖고 와, 빨리 중환자실에 눕혀, 이래서 벌써 모든 조치를 다 해준 거예요. 심지어 얘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 깨질까봐 뒤통수에 방석까지 이미 대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부도 위험은 이제 추가적인 어떤 기업의 도산 이런 문제는 0에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크본드 매입까지 다 해준대잖아요. 금요일날 발표한 것 같아요. 연준이 심장뿐만이 아니고 팔다리 썩어 들어가는 것도 해결해 주겠다. 정크본드 매입해 주겠다. 팔다리 썩어 들어가는 걸 정크본드 매입으로 막아 주겠다라 했기 때문에 부도 위험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이 빠지기는 더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조금 더 아쉽게 이걸 좀 비틀어서 또 보자면요, 사실 이번에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경제가 박살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빨간 글씨로 써놨다시피 수요가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 부양책들이 수요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수요는 사람들이 집 밖에 나와서 돈을 써야 만들어지는 거지, 수요가 부양책,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양책 쓴다고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부양책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 실업률과 유가가 잘 보여준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부양책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장 강하고 빨랐는데 그런데 왜 실업률은 폭증하냐? 또한 유가, 국제유가, 아무래도 전 세계의 수요를 가장 잘 반영하겠죠. 근데 국제유가가 지금 어때요? 주식시장은 저점 대비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 60달러부터 19달러까지 빠진 국제유가는 지금 20달러 선에 와 있죠. 20달러, 22달러 선에 와 있습니다. 반등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양책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주장할 근거들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실업률과 유가 같은 거 보면 아직까지 조금 애매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이미 심장에 아드레날린 놓고 닌겔 꽂고 산소호흡기 다 붙여놓고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만약 안 좋아지면 네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뭘 더 할 거냐 이거 아니에요. 물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연준과 정부가 더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거리가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주식 공매도 금지, 예를 들면은 또 뭐 있을까?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거죠. 뭐 연준에서 나서서, 중앙은행에서 나서서 ETF 매입 이런 거 해주면은 직방입니다. 근데 아직 어쨌든 그런 카드 남아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웬만한 카드는 나올 수 있는 카드의 한 90% 이상 정도는 현재 다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미 뭐 주사기 꽂고 닌겔 꽂고 누워 있는데 여기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은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점이 안 좋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이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또 써놨는데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하고 약간 다른 건데 S&P나 하여튼 뭐든
S&P가 됐든 코스피가 됐든 뭐든 간에 하여튼 보시면은 이 옛날에는 이 주식이 바닥 기고 있을 때 부양책이 나와서 부양책 나오고 나서부터 주식이 올랐다면 지금 같은 경우 약간 차이점은 이겁니다. 어, 부양책이 굉장히 빨리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반등하는 데다가 대고 자꾸 부양책을 써가지고 오르는 상황에서 계속 부양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 물론 빠질 때도 나왔습니다. 빠질 때도 몇 개 하긴 했는데 오를 때에도 계속 부양책이 나오고 있다는 게 예전과는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주가는 모든 걸 선반영하는데 이 좋다는 재료들을 올라올 때 다 써버리면 이거 힘 빠지면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도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밍 부분 이런 것도 좀 신경 쓸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건 약간 이제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먼 미래에 있는 얘기라 이거는 뭐 얘기 하나 안 하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MMT지 않습니까? MMT. 현대화폐 이론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또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 부작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은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정부 부채 비율 높아져서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는 사실상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 올리면 정부들이 다 자빠지니까 앞으로 계속 저금리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고 MMT를 할 수 없는 지금 신흥국은 어떻게 하는데 부양책을 미국 유럽은 자기네 멋대로 하고 있지만 한국 같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신흥국은 돈을 막 찍어낼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얘네는 MMT 못 하잖아. 얘네는 그럼 부양책이 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흥국이 MMT를 썼을 때는 또 신흥국 그 신용 위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MMT를 썼는데 나중에 인플레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안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양책의 안 좋은 점들. 뭐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은 부양책에 관한 양쪽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좀 이제 좀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인데요. 나름 확률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장단기 금리차를 왜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사실상 어떤 위기 예측 능력과 바닥을 예측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까지 확률 100%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바닥을 잡는 지표로서 확률이 거의 뭐 100%에 가까운 몇 안 되는 그런 지표라서 요거를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그래프 보면 이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뭘 보나 상관없어요. 미국 기준으로 10년물, 2년물 보셔도 되고 10년물, 3개월물 보셔도 되는데 10년물, 3개월물 볼게요. 이번엔 웬만한 위기, 이 침체죠. 이 회색 구간이 침체인데 이런 침체 구간에서 주식이 반등하는 데는 보통 10년물하고 3개월물의 금리 차이가 한 3.5% 이상에서 항상 바닥이 나왔습니다. 주식시장 바닥이.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물론 이번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 1.16인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그것도 17, 18, 19일쯤에 1.16 정도 찍고 잠시 또 하락하고 있어요. 이 보시면 역사적으로 최소한 3.5, 3.8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지금 1.2, 1.1대에서 반등하고 좀 살짝 꺾이고 있죠. 이게 좀 더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져야 바닥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 조금 더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져야 주식시장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데요. 여기 써놓은 말이 지금 제가 한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는 3.5 부근까지 왔는데 물론 그렇다고 이게 제가 지금 3.5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MMT 부작용이라는 것 때문에 이 채권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정부들이 박살나 버릴 수가 있어서 지금은 사실 이게 3.5까지 막 이렇게 옛날처럼 확대되기는 힘들 것 같고 해봐야 뭐 한 2%, 1.5%, 2% 정도 때까지나 올라가고 시장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 그건 찍진 않았거든요. 아직 그 정도 수치는 찍지 않았어요. 10년물 금리가 18일, 19일쯤에 채권이 투매가 나오면서 10년물이 한 1.27까지 갔었습니다. 금리가. 근데 이렇게 지금 경기 침체로 이제 가고 있는데 침체 상황에서 이렇게 채권 투매 한 번 나오고
주식시장이 바닥을 찾았던 적은 지금까지 없다라는 역사적인 뭐 그런 근거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히 긍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아니다 1.2 정도 나왔는데 1.2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면 또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장중 1.2 정도 나왔었어요. 이날 18일 19일쯤. 그래서 아니다 이번에 1.2 정도만 찍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장단기 금리 차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나는 네 하는 얘기 다 안다 하시는 분은 그냥 꺼버리시고 여기서부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워낙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만 하시고 이번에 좀 어쨌든 수상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제가 좀 써놨습니다. 뭐 반등의 주체가 개인이다. 사실 이번에 개인들이 삼성전자 사면서 지수가 올라온 게 사실이거든요. 삼성전자를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근데 보시면 개인이 주식 사서 주식이 지대로 올랐던 적이 몇 번이나 있냐? 저는 0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개인이 주식 사서 지수 제대로 오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스마트한 개인들이 얼마나 많냐?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똑똑한 개인들도 많다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게 일봉상으로 보면은 뭐 V자형 반등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매가 나와야 진짜 반등이 나오는데, 이번에 보면 사실 삼성전자라든가 선물에서 투매가 삼성전자는 투매가 없었고 선물은 투매 한 번 있었거든요. 그걸로는 모자라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데이터 제가 살펴보자면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영상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어쨌든 근데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V자형 반등이 왜 안 되겠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V자형 반등 할 수도 있겠죠. 뭐 투매 없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한 6개월 정도는 보통 침체기에는 6개월 정도 지수가 횡보하다가 올라갔다. 그게 평상시 얘기인데, 그거는 옛날에 금융위기 때나 문제였던 거고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한 이슈이기 때문에 V자형 충분히 가능하고 부양책도 많이 써주고 있기 때문에 V자형 가능해 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르셔야 돼요. 어쨌든 고르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거 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양쪽의 의견을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앞으로 V자형 반등된다, 주식 더 오르자 라고 하는 분들과 아니다 아직은 좀 멀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양쪽 내용을 나름 조금 객관적인 측면에서 좀 전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전해 드렸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정보만 제공해 드리는 사람이지, 아시다시피 뭐를 고르시고 뭐를 선택하실지는 여러분 본인의 몫입니다. 뭐 제가 선택은 해드리지 못하죠. 참고로 저는 어쨌든 계속 이렇게 V자로 오르는 건 전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안 그래도 봤어요. 제가 3월 24일, 3월 그때 24일이었나? 장대 양봉 나올 때 제가 뭐라고 했나? 제 영상 다시 돌려봤는데 저는 해야 될 말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짜 반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저는 그때 가짜 반등이라고 한 말을 취소할 생각 없고, 그때 한 말을 그때 한 말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확률상으로는 그렇게 반등한 거 본 적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할 리 없다라고 3월 24일에 말씀드렸고, 계속 어쨌든 저는 일단은 하방 쪽을 좀 보긴 볼 거예요. 물론 근데 월요일 날도 오르게 생겼어요. 금요일 날 올라놓은 거 보니까 월요일 날 또 오르게 생겼어. 별일 없다면 월요일 날 또 오를 겁니다. 아마 코스피는. 아무튼 그렇고요.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제 말 들어보시고 제가 하는 말이 타당한지, 저놈의 말이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은 어쨌든 뭐든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 직접 숫자 찾아보고 직접 옛날 차트 뒤져보고 하시면서 검증해 보세요. 데이터와 숫자로 검증해 보시고, 그렇게 본인이 검증을 해 보셔야 자기 말 믿고, 이제 어쨌든 자기가 숫자로 검증을 해봐야 본인 생각을 믿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들은 어차피 남이 얘기하는 거니까 함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 본인 믿고 투자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검증하셔서 본인을 믿으세요. 아시겠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인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된다.
라는 거 검증해 보시면서 이 본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이나 돼서 주말에 각종 생각하고 나서 이제 어떤 매매를 하기 좋아요. 근데 솔직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거든요. 예, 지금 자리가 뭘 하기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오르나 여기서 더 내리나 글쎄요. 오를 만치 올랐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기서 좀 더 빠져도 이상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진짜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매수도 하지 마시고 매도도 하지 마시고 일단 가만히 있어 보시면 어쩌면은 중간 이상은 갈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시기는 지금 조금 난처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얘기가 하여튼 자꾸 길어지네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말 검증 한번 해보시고 본인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